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골드입니다. 일단 골드, 금, 그리고 실버, 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꽤나 최근에 분석해드렸죠. 3주 전쯤에 분석해드렸습니다. 짙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금과 은에 주목해야 할 때, 경기 둔화, 침체, 달러 약세, 최대 수혜 자산 이런 식으로 분석해드렸고,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점진적으로 도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과 은에 대한 수혜 정도가 꽤나 커질 수 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11월 달에도 11월 28일에도 분석해드렸어요.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를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합니다. 실제로 67년 만에 금을 400톤, 3분기만 400톤을 매입했습니다. 실물 금에 투자하고 있기에 금 ETF 등 금융상품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금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금광 ETF에 추가로 투자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금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약달러 최대 수혜 상품으로 금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GDX에 대해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11월 28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 정확하게 이날 분석해드렸고, 이때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금광주 같은 경우는 이 골드의 레버리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드가 실제로 1% 상승하면 금광기업들은 2% 이상 상승하고요. 금이 1% 정도 하락하면 금광기업들은 2% 이상의 하락을 하는 모습을 장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 이제는 점진적으로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재정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파산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있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겠지만 숫자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부채 비율과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수입, 그리고 부채를 비교했을 때에는 이미 파산을 당해도 진작 당했어야 되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부채 비율이 이미 150%, 20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 미 정부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부터 발생되고 있어요. 실제로 주택의 거래 대금이 뚝 끊겼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산 시장의 폭락을 함으로써 결국 세수라던가 혹은 자산가치 폭락과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오는 갖가지 수입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그리고 급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금리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 혹시 점진적도 아니죠.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금리가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꺾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찔끔찔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에 대한 메리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역대급으로 67년 만에 금 매입량을 사상 최대치로 늘리고 있다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금 매입량을 가장 많이 매입한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따라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는 지점까지 도달한다는 것이고, 그때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실물 자산들, 특히나 원자재라던가 금, 은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부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특히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화폐 가치의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화폐 가치의 감소는 곧 금과 은 혹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중앙은행들이 이번 3분기에 역대급 금 매입량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금을 매입할 주체가 어디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공개를 했어요. 주체가 거의 6년 만에 금을 사들인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중국의 정부가 금을 역대급으로 매입하면서 400톤, 대략 한 400톤 중에서 250톤 이상, 250톤 정도를 매입을 하면서 과반수를 중국이 매입을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이 중국이라던가 혹은 러시아 이들 국가들의 대표적인 목표는 결국 미국을 좌초시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좌초시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목표,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목표는 바로 달러의 붕괴예요. 달러의 붕괴. 뭐 쉽게 말해서 달러 가치의 폭락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페트로 달러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페트로 달러 체계를 페트로 금 체제로 바꾸게 된다면 결국 달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달러가 무너지면 미국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마 이들은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불가능 그 자체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중국과 러시아의 금 보유량이 너무 적다. 너무 적기 때문에 페트로 금 체계를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비해서 중국의 금 보유량은 4분의 1 수준이고요. 러시아는 보일 것도 없지.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금을 쉽사리 매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금을 팔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을 팔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중국은 여전히 미국 대비해서는 너무 작은 것은 맞고요. 뭐 독일이라던가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에 대해서도 그냥 작은 양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러시아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금의 보유량을 굉장히 빠르게 늘렸어요. 최근에 전쟁이 발생하고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금 매입을 멈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합치더라도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생을 해야지만 달러에 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조금의 일만의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달러에 의지하는 것들, 모든 이제 자금이 달러로 융통되는 것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에 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은행 거래, 금융 거래 혹은 무역 거래에서 달러 중기금이 모두 몰수될 수가 있어요. 이미 달러는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중국은 결국에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우선시 내어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달러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첫 번째로는 위안화의 가치를 올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위안화 가치를 올리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탈달러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혹은 암호화폐 이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뭐 중국은 둘 다 하고 있죠. 금 매입도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고, 암호화폐 CDBC에 대한 그런 사업 진행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6년 만에 중국의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 6년 만에 금 보유량을 대략 한 50% 이상 늘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면, 특히나 이제 달러 약세가 찾아오면서 금리에 대한 급진적인 인상이 점진적으로 멈추게 되면서, 이에 따른 반대급부에 있는 것들, 원자재라던가 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게 될 경우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장기간 가치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권에 둬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만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금과 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1,440원을 찍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1,400원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찍었을 때에 제가 조금만 기분나게 텔레그램 방에서 달러 약세가 머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이 물론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꽤나 오래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미국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고요. 달러의 가치를 더욱더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 상승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파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 지금까지는 급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꺾이게 될 경우 달러의 가치도 하락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장주들도 성장이 유지될 때에는 주가도 상승을 하다가 성장이 유지되지만 성장률이 꺾이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 낙하하는 것처럼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